어딘가가 아플 때 우리는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아프다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7번째 시간이고요. 손가락이 아플 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뼈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손에 있어요. 상당히 작은 뼈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활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손상이나 다칠 위험성도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손가락은 여러 가지 이제 근육성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좌상도 상당히 잘 생기는 편이에요. 손가락이 삐죠. 그 다음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좀 저리거나 손끝이 뭐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느낌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게 손가락에 관절염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많다 보니까 좀 골절이나 이런 위험성도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별하고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손가락 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근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골이 있고 우리가 흔히 손가락이라는 지골이 있는데요. 이 중수골과 수근골은 손바닥을 이루는 뼈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손가락이죠. 내 손가락은 뼈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뼈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장치고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인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를 캡슐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부인대와 안에 배측인대가 좀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이나 뒤로는 잘 안 꺾이지만 가운데로는 잘 꺾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다 이 팔뚝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힘줄로 이 손가락들을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쥐거나 펴거나 하는 그런 근육들이 이 손바닥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손가락 자체에는 근육이 전혀 없어요. 힘줄만 있어요. 닭발 뜯어봤을 때 닭발에 근육 있나요? 없죠. 껍데기만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 손가락에도 이렇게 껍질하고 힘줄 조직만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힘줄 조직들이 뼈 군데군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 당기면 손가락을 구부리기도 하고 끄트머리만 구부리기도 하고 완전히 구부려지기도 하고 혹은 또 이 위에 있는 것들을 힘줄을 잡아 당기면 이제 손가락이 펴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힘줄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풀리들이 이렇게 터널 모양을 이루면서 힘줄을 딱 뼈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터널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힘줄이 붓거나 이러면 이런 데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죠. 자, 손가락에 있는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 혈관들은 주로 이 가운데 쪽으로 많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도 일부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해서 이런 데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좀 손이 저리거나 이런 느낌들도 잘 생기게 되겠죠. 자, 이제 손가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염좌예요. 염좌가 뭐죠? 삐었다는 얘기죠. 뭘 삐어요? 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갑자기 무거운 물체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어디 걸려서 되거나 넘어질 때 손가락을 바닥에 찍거나 이럴 때 인대가 꺾여요. 자, 관절이 꺾이는데 원래 인대 조직들은 관절이 너무 많이 꺾이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고정적인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너무 많이 움직여버리면은 그럼 인대가 살짝 이제 찢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퉁퉁 부어요. 붓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어딘가 찢어졌다는 얘기죠. 피가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피부가 찢어지면 피부 바깥쪽으로 피가 흘러나왔겠지만 피부는 찢어지지 않고 속에 있는 것만 찢어지니까 속에 이제 피가 고인 거죠. 보통 피는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점점 멈춰요. 그래서 보통 붓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가장 심하고 한 3, 4일째부터는 점점 이제 붓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염좌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부종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혹은 3, 4일이 지났는데 더 붓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혹시 추가적인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붓기가 좀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할 때 추가적인 손상 첫 번째로는 이제 골절이 된 경우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골절은 꼭 뼈가 똑 번질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힘줄이 너무 세게 잡아 당겨주면서 힘줄이 붙어있는 뼈 조각이 떨어지는 이런 골절들도 손가락에서는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쥐는데 다른 손가락은 다 쥐어지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 끄트머리가 잘 안 쥐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펴는데 다 잘 펴지는데 꼭 한쪽 손가락만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잘 펴지지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힘줄하고 뼈가 붙어있는 자리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줄 자체가 끊어졌을 가능성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잘 감별을 해가지고 적당한 치료를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뼈 자체가 이렇게 똥강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통증 특징이 되게 시큰한데요. 골절도 마찬가지로 되게 따갑고 시큰해요. 근데 인대가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방향으로 더 찢어지게 움직이면은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인대는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더 아파요. 자, 근데 골절상에서는 손가락을 잡아당길 때 더 아플까요? 잡아당길 때는 별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특징이 이제 인대가 문제가 생겼다 손가락을 누른다고 해서 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골절이 됐을 때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받으면서 이 부위가 더 단열이 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골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부종이 이틀 이내에 점점 가라앉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일주일이 넘어서까지 계속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다. 혹은 더 심해진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부상 중에서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퀘어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게임키퍼 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지를 바닥에 디디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제 잘 생기는 부상이에요. 특히나 이제 스퀘어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키 폴대를 타고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폴대하고 같이 손을 짚어요. 그때 엄지가 과도하게 바깥쪽으로 신전이 되면서 여기가 좀 뜯어지거나 염자가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넘어질 때 여기 쾅 부딪히는 이런 압력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탁자에 손을 얹고 이렇게 체중을 싣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 부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나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꼭 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가 좀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파열이 됐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찢어졌을 때는 꼬매는 수술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단순한 이제 인대 염자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잘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한의원에서 뭐 봉독을 쓴다든지 하면 또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손가락에도 근육통들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근육통이라는 거는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생기지는 않고요. 늘 하던 갑자기 어느 날 안 하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늘 하던 일도 그날 따라서 너무 무리하게 해버리면 그때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은 다 팔뚝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팔뚝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은 손가락에 있는 이 힘줄을 좀 많이 잡아 당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팔뚝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다기보다는 주로 이게 좀 움직일 때 그때 좀 뻐근하다든지 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해당되는 근육들을 팔뚝을 좀 이렇게 꽉 압박을 한 채로 움직여보면 통증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또 손을 놓고 움직여보면 또 통증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고 우리가 팔뚝에 있는 근육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통증 부위하고 일치하는 근육이 어떤 건지 그림 모양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치료를 해주면 또 쉽게 통증이 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좀 까다로운 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리거 핑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아쇠를 당기듯이 손가락이 딸깍딸깍 움직이는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힘줄이 이 풀리 사이, 터널 사이를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힘줄이 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부어버린 거예요. 부으면 이 터널을 잘 지날 수 있을까요? 지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부리려고 힘을 쓰면 잘 안 구부러지다가 억지로 힘을 더 쓰면 이렇게 딸깍하고 구부러졌다가 또 피려고 하면은 여기 걸려가지고 잘 안 펴져요. 억지로 힘을 쓰면 또 딸깍하고 펴지는 이런 거 이제 방아쇠 수치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아침에만 좀 잘 부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딸깍거리다가 오후 되면 좀 괜찮다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늘 딸깍거려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은 너무 부어가지고 이제 아예 손을 펴지도 못하고 혹은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유착이 돼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요. 3번 이상 재발이 돼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3번 이상 맞고 나면 그 뒤에는 조직이 많이 와해가 돼서 다른 수단으로도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하다 안 되면은 이렇게 풀리를 절개를 해가지고는 터널을 열어버려요. 이러면은 부어있어도 걸리지 않고 잘 움직이겠죠. 대신에 이러면 이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가락 힘이, 쥐는 힘이 한 80% 정도 수준으로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이고요. 한의원에서는 여기다 봉독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도침을 사용해서 이 풀리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그런 안전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손이 저리다고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손이 저린데 이게 손이 어디가 저리냐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가 좀 다른데요. 손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4개만 저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가운데 쪽이 막혀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손바닥 쪽에서 이렇게 2개만 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바깥쪽 가이안 터널이라고 이쪽에서 이제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실장님도 마우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눌려가지고 아직도 여기 저리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잘 발생이 되죠.
자, 손등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만 저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목시계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손목시계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요 근처에서 이제 눌려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요 근처 어딘가에서 이제 눌려서 그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리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에 따라서 그 신경을, 손상이 된 신경을 찾아가지고 그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침 치료 같은 거를 한 4번 정도 이상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편이고요. 자, 이제 좀 오래 가는 것 중에 관절염이 있어요. 자, 손가락 관절염 꽤 많죠. 작은 관절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많이 쓰고 워낙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들이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의 특징 끄트머리 관절이 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끄트머리는 이 가운데 관절에 좀 이렇게 퉁그러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부었다는 거는 뼈끼리 너무 마찰을 빚어 가지고 뼈가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으로 좀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관절 자체가 원상복구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통증은 쉽게 또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여자분이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찾아오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이 아니라 류마티스는 아닐까라는 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류마티스는 끄트머리로는 잘 오지 않고요. 가운데 관절이나 아니면은 이쪽 관절로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어디가 부었는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질병이 좀 달라지고요. 퇴행성 관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낡았다는 얘기예요. 연골이 점점 마모가 되면서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을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염증이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해서 염증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혈액이 녹아버리고요. 그러면서 나중엔 뼈가 아예 일자로 통뼈로 그냥 붙어버려요. 그럼 관절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류마티스 관절하고 퇴행성 관절을 감별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류마티스는 보통 양쪽으로 같이 와요. 양쪽으로 좀 대칭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퇴행성 관절은 그렇게 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퇴행성 관절은 체중을 실는 좀 큰 관절,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이런 쪽에 좀 흔하게 발생이 되고요. 류마티스는 좀 작은 관절, 혈행이 불량한 발가락이나 손가락 쪽에 훨씬 더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류마티스가 생기면 전신적인 염증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되게 피곤하겠죠.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관절이 아프고요. 둘 다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뻣뻣해요. 근데 퇴행성 관절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이고 하면서 뻣뻣한데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움직이다 보면 또 그냥 괜찮아져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한 1시간이 넘게도 계속 뻣뻣한 느낌이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감별해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꾸준하게 봉독 같은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하면은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은 까다로워요. 하지만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또 양방 치료하고 한방 치료를 좀 병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예후가 좋다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이 아플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감별 포인트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퀴즈예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하니만. 아유, 네, 정답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손가락이 어디 부딪혔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뭐 일주일 이상 가라앉지 않는다. 손가락을 좀 눌러보니까 아팠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한의원에 오셔서 저희가 잘 감별하고 진단하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